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미난 기사여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테더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더사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이번에 8,888개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블록 미디어에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깊이 있게 풀어볼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팔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팔? 8이요? 숫자 8? 행운의 숫자? 중국 888?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그쵸. 해요. 예. 제일 좋아하죠. 저도 저거 몰랐어요. 네. 저거 되게 좋아요. 음, 저거 번호를 사려고 되게 그렇대요. 되게 번호판이나 이런 거 사려고 하면 8888 이런 거 되게 사기 예,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렇대요. 네. 중국 사람들이 팔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네. 요거를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음. 합니다. 테더.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 테더가 굳이 8888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이제 테더가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1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중국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제 테더를 오히려 좀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가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물량을 8,888개를 굳이 매수했던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제 규제가 확실화될 경우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해서 상원 하원이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규제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오진 못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그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했었을 때 원래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그 이자를 주지 않게끔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한테는 글쎄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단순히 화폐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의 가치나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온전히 달러 기반의 화폐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JP 모건에서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에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 그리고 이 귀금속 이런 것들이 사실 비순ung 자산으로 어, 간주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테더가 이제 일부의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확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더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간주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더는 이런 분석에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테더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JP 모건은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을 비판을 했었는데 아직 규제가 확정된 바가 없고 이제 자산의 구성 역시도 충분히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 리스크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테더라는 게 사실 글로벌 투자사가 됐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국가보다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도 상당한 회사입니다. 테더를 좀 더 알아볼게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7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7위를 이제 차지했어요. 이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이상 테더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제 실물 경제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테더사가 투자를 진행을 해요. 이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탈리아 언론사에 투자를 했고 이탈리아 명문 축구 구단에도 투자를 했고 남미에 있는 농업 기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럼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화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 농업 등에 관한 다양한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더의 이런 행보는 이제 USDT의 글로벌 확대. 그러니까 사실은 테더가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는 거는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동영상 플랫폼 회사를 이제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때 테더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테더를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더의 사용을 정말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하필 888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한 거죠. 중국어로 팔의 발음은 파와 유사한데 이는 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량 번호판, 전화번호 이런 거 팔 들어간 거 돈 주고 살 정도로 팔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낸스도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근데 여기도 888 뭐 이런 것들을 뭐 마케팅 이벤트 수치로 굉장히 많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역시도 창립자가 사실은 중국인이에요. 물론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자오창펑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선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중국이 의외로 암호화폐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하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시켰지만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최대 이제 거래소에 관한 CEO 창립자도 중국인이고 또 테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정부의 약간 중국에 관한 지분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은 아니더라도 이제 중국인의 어떤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팔이라는 것과 테더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8이라는 게 이제 중화권에서 행운의 숫자다라는 거 그리고 테더가 이번에 888을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테더의 핵심 수요처는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남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여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커뮤니티와 함께 번영을 한다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 기자는 봤습니다. 미국 내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자, 테더가 정말 많이 커 있긴 한데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이 나오게 되고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트럼프와 친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유럽 미카에서는 테더 쪽에 관한 규제를 이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테더의 포커스는 약간 중화권 쪽과 아시아 쪽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팔을 통해서 이쪽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테더의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방면 중에 하나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암호화폐라는 거는 8888이라는 비트코인 매수가 단순한 자산 보강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의 글로벌 사용자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성장하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더가 이제 중국에 관한 커뮤니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게 되면 테더에게도 이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규제를 약간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화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시겠지만 업비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에 상위에 랭킹되어 있어요. 10위 안에 랭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이제 순위에 랭킹되어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를 어찌 보면 좀 사랑하는 민족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암호화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거든요. 물론 지금 트럼프 위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테더의 아시아 시장 공략에 관한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